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양악수술의 수술 방식에는 IVRO와 SSRO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 중 나에게 뭐가 유리한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IVRO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VRO는 인트라오랄 버티칼 레이무스 오스테오토미의 줄임말이고요. 한글로는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 절단술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입안으로 아래 턱뼈 뒤쪽 상행지 부분을 수직으로 절골 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법에 굳이 인트라오랄, 입 안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워낙 뒤쪽으로 수술이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는 입안으로 못하고 피부 바깥쪽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명칭은 익스트라오랄, 구외라는 뜻의 단어가 붙은 EVRO였고요. 처음 보고된 건 1954년입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후인 1964년에 무스라는 분이 입안으로 진행하는 IVRO를 보고한 것이 IVRO의 시초입니다. 간혹 SSRO가 더 오래된 수술이고 IVRO는 최근 나온 수술이 아니냐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SSRO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진 수술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CT가 이제 IVRO 수술을 진행한 CT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뼈의 뒤쪽 부분을 수직으로 절골해서 후퇴시킨 후에 고정핀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정핀이 없는데 어떻게 뼈가 붙게 되나요?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해서 물건을 붙일 때 막 움직이면 물건이 잘 안 붙을 거고 가만히 잡고 있어야 물건이 붙게 되잖아요. 뼈도 똑같습니다. 부러지거나 절골이 되었을 때 이 움직이면 잘 안 붙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뼈가 다시 붙게 됩니다. SSRO 방식의 경우 고정핀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IVR의 경우 워낙 뒤쪽으로 수술이 되다 보니 고정핀 사용이 어려워서 턱뼈 전체를 잡아주기 위해 소위 말하는 악강 고정을 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입을 묶는다고 하는데 사실 입을 묶는 게 아니고 위아래 치아 사이를 묶게 됩니다. 팔다리 부러졌을 때 깁스를 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악강 고정은 초기 골유압 기간인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깁스 풀렸다고 뭐 바로 잘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재활 운동 하잖아요. 턱도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적응시키면서 뼈가 완전히 붙게 됩니다. SSRO와 달리 IVRO는 악강 고정과 재활이라는 힘든 시기가 있는데 왜 굳이 IVRO를 선택하나요? 그건 IVRO의 장점 때문에 그런데요. 머리에서 여러 가지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신경이 턱뼈 속을 쭉 주행을 하다가 요 구멍으로 빠져나와서 입술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게 감각신경입니다. 근데 SSRO 수술은 여기를 절골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수술하기 때문에 입술 주변에 감각이 무뎌지는 부작용이 흔합니다. 요 CT 단면을 보시면요. 요게 이 얼굴을 요렇게 잘라서 본 단면인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 턱뼈, 왼쪽 턱뼈고 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게 이 턱뼈 속에 지나가는 신경 터널이에요. 근데 SSRO는 이 겉에 있는 하얀색 단단한 부분과 이 신경이 붙어있는 이 안쪽 부분에 이 사이를 갖다가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신경이 이제 눌림 압박을 받아서 이 손상 가능성이 좀 흔한 건데 이 신경선이 안쪽, 그러니까 이분처럼 안쪽으로 붙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손상 가능성이 적을 거고요. 제가 다른 분 CT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가는 게 신경선인데 이 바깥면하고 아예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사이를 저희가 절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에 자극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IVR의 경우 이렇게 뒤쪽을 절골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신경선이 바깥쪽에 있던 안쪽에 있던 상관없이 다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턱끝 수술을 하면서 턱끝 피부가 잡아당겨져서 생기는 간접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직접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 운동을 하면서 턱관절뼈가 가장 편안한 곳에 재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 100% 좋아진다고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턱관절 문제 하나만으로 IVR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그냥 턱관절에 도움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VRO를 하면 턱뼈가 더
넓어지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다던데 맞나요? 초창기 아이비아로 수술은 이렇게 이제 뼈와 뼈가 겹쳐지는 부분의 내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뼈가 두 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비아로 수술에서는 겹쳐지는 뼈의 내면을 일일이 다 갈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걱턱 양악 수술에서는 아이비아로를 하더라도 더 넓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전 턱뼈의 넓이하고요, 수술 후 넓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조금 더 넓어지긴 했는데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더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밑에 부분은 넓이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인 경우에서 턱뼈 이동량의 좌우 차이가 있게 되면 뼈 자체는 간혹 겹쳐지는 부분이 넓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 CT의 경우 비대칭이 동반된 주걱턱 환자분의 CT인데요. 아이비아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우측 부분을 보시면은 겹치는 뼈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죠. 왼쪽은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은 많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보시면 수술 전, 후인데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들어간 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비아를 받으신 분이 처음 이 CT를 보시게 되면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환자분의 6개월째 CT 사진인데요. 직후 때와 비교를 해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달라붙었죠. 그리고 이게 1년째 CT 사진입니다. 거의 튀어나온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됐고, 이 수술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밑에 부분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이게 수술 전과 후의 단면을 비교해 본 사진인데요. 겉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수술 전이고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수술 후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좁아졌죠. 뒤쪽 단면을 쭉 보더라도 수술 전보다는 후가 더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뒤쪽 부분에 겹쳐지는 부분은 수술 후가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는 아주 위쪽 부분인데다가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외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이비아로 수술 시 요즘에는 턱이 더 넓어진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만져지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만져지는 게 신경이 쓰이시면 핀 제거 같은 걸 할 때 갈아서 없앨 수는 있는데요. 보통 외모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갈아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비아로는 무턱일 때는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비아로도 2mm, 3mm 정도 앞으로 빼는 것은 괜찮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재활이 쉽지가 않고요. 추후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무턱일 때는 아이비아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이비아로가 재발이 잘 된다던데요. 이 잘 된다기보다 수술 계획이나 환자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아이비아로는 고정핀 없이 2주간 악강 고정으로 초기 골 유합만 시켜놓고 이후에는 턱 근육의 훈련을 통해서 뼈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근육이 줄어드는 방향, 그러니까 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만 그만큼 근육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재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CT 보여드리면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 다 근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간혹 비대칭 환자에서는 한쪽은 줄어드는데 한쪽은 늘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비아를 적용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한쪽은 아이비아를 하고 한쪽은 SSR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SSR까지 하고 악강 고정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보통 다 SSR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악강 고정을 푼 이후에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활 운동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해드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재활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게 되면 근육이 적응 안 돼서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SR에 비해 재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재활 운동 제대로 못하면 재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개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이 외에도 아이비아로는 핀 고정도 안 하고 수정해야 될 면적도 작아서 그만큼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피도 덜 나고 아무래도 붓기도 덜 붓겠죠. 따라서 턱의 움직임 회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복은 IVR로가 더 빠릅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수술법이지만 악감 고정을 해야 하고 재활 운동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걸 감수하실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더 없는 IVR로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IVR로 수술을 더 많이 하시나요? 저는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